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도 취업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과 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실질적인 정보가 담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것과 적용시켜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취업 쉽지 않다. 기업들이 10년 전보다 야, 우리 스펙 안 본다라고 들었는데 스펙을 더 본다라고 합니다. 교육의 봄이라고 하는 곳에서 169개 기업 입사 지원서를 분석했고요. 스펙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정의 내리기는 뭐 학교, 외국어 점수, 자격증, 뭐 학점 이런 것 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기존 학력 항목도 편입했는지 안 했는지 등 세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직무와 무관한 스펙 항목은 좀 과감히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였는데요. 어떤 기사인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취업이 쉽지 않다. 기업들 10년 전보다 스펙을 더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데일리 기사고요. 국내 기업들이 채용 서류에서 출신 학교, 학점, 외국어 점수 등 스펙을 요구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더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스펙이 있고 아니면 그냥 허울뿐인 스펙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펙, 학교가 어디인지, 학점이 높고 낮은지, 외국어 점수가 높고 낮은지 이것을 본다라고 하는 게 글쎄요,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의 채용 설명회네요. 자, 재단법인 교육의 보험 예전에 여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뭐 세미나 같은 거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여기서 뭐 기조 발언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시기상으로 좀 뭐가 겹쳐가지고 가지 못했던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 오랜만에 좀 보네요. 교육의 봄. 아무튼 용산구 여기에서 열린 기업과 취준생의 채용 미스매치 문제를 살펴본다. 채용 미스매치. 지난 2월부터 5월 국내 169개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저도 늘 이거 분석하고 있는데 지원서에 출신 학교, 학부랑 전공을 입력하도록 한 기업은 전체의 99.3%였다. 이게 지금 보면은 공공기관인지 사기업인지 나오진 않았죠. 근데 99.3%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기업은 당연히 어디 학교 나왔니? 전공이 뭐니? 물어보고 있죠. 이걸 물어보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토익 등 외국어 공인 점수는 98%. 물론 외국어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대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다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국내에서 하는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영어를 잘하면 사실 좋죠. 꼭 해외 영업이라든지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일단 회사에서 내가 어학을 우리나라 말을 참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뭐 영어를 잘하면 좋은 길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건 있으면 좋고 요 문제는 요 자격증이겠죠. 자격증이 98% 출신 대학원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웬만큼 거의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거의 우리 청년 취업 준비생 분들은 대학원을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의외네요. 그럼 성적은 당연히 쓰게 돼 있죠. 그다음 편입 여부도 당연히 쓰게 돼 있고 기업의 스펙을 요구하는 비중이 2014년도 때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기업의 과잉 스펙 요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100대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결론은 뭐냐? 더 늘어났다. 더 늘어났다. 10년 전 조사에서 출신 학교 입력을 요구한 기업이 93.7이었는데 지금 99.3%로 5.6%로 늘었다.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학교에서의 계급도 존재하잖아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은 학교에 다니고 계신 분들을 경쟁력 있는 인재라고 이해하셔서 그분들을 더 뽑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당연히 출신 학교를 입력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좀 제한을 받는다는 분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공공기관을 가셔야죠.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블라인드 채용은 가리죠. 뭘 가립니까? 학교를 가리는 게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능을 잘 못 봤어요. 수시 준비를 잘 못하고 수능을 잘 못 봐서 내가 원래 그 학교를 갈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수는 못하겠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계속 이 학교가 내 취업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업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차별 제한을 받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학점 같은 경우에 81.1에서 93%. 학점은 이공계분들 학점 중요합니다. 뭐 학교 다닐 때 아니 취업할 때 학점 다 필요 없더라라는 말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이 어떤 해당 지원자 그러니까 신입을 뽑는 지원자의 그 어떤 기준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역량을 판단한다라고 하면 뭘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공부잖아요. 이게 연관성이 있으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 학점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분이 과연 기업에서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기 때문에 학점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을지라도. 뭐 이 부분 아예 뭐 기업도 99.3이고 93이지만 안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한 번씩은 체크하겠죠. 그리고 얘 왜 이렇게 학점이 낮아? 이런 말은 하겠죠. 어디선가의 학점 낮은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외국어 점수 98% 아니 글로벌 세상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어를 잘하면 좋다니까요. 제2외국어까지 하면 더 좋다니까요. 자격증 98%뭐 이거는 취업 인플레이션, 취업 스펙 인플레이션이라는 항목은 결국엔 자격증인 거. 대내 활동 중요하죠. 이거 68%. 여기 아마 인턴도 들어와 있을 테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전에 12.6이었다고요? 와, 이거는 뭐 거의 좀 너무 낮는데요. 낮은데. 근데 68%는 생각보다 낮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낮고 지금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학력 항목은 출신 학교, 학부 이름, 출신 대학원 이름, 입학 편입. 기존의 외국어 항목은 뭐 이런 걸로 세분화됐다. 유일하게 줄어든 항목이 사진인데 한때 스펙 부정의 외모가 포함될 정도로 취준생들이 외모 관리에도 큰 비용을 낭비하게 되면서 이력서의 사진 첨부를 금지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었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탓에 사진 첨부를 요구하는 기업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진 첨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대리 취업을 하는 경우도 아주 아주 극소수지만 있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채용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인생을 뭐 그렇게 낭비하시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뭐 그 리스크는 또 이 부분은 사실 서류 전형이 통과하고 나서는 서류를 받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전체 과정이 끝나고 나서 검증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요건 큰 문제가 되진 않아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케이. 예, 요거는 굳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체는 직무에서 불필요한 스펙 항목을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어 점수는 사용할 일이 없다면 제거해라.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물론 외국어 점수를 어떤 직무는 넣고 어떤 직무는 빼고 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보통 통일된 양식으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 지원 점수를 제시하는 방식 이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허들 점수 제시하는데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자유양식 지원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예. 그냥 뭐 자유양식 지원서라고 하면 또 진짜 자유롭게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의 일기를 쓰시는 분도 있고 본인의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정해주는 게 좋죠. 제일 중요한 게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 무엇을 제일 잘하는지에 대한 직무 역량,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한 포부 요 세 가지만 물어보면 될 겁니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자유 이력서를 활용하는 경우 늘고 있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잘 기술할 수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써서 네가 판단해라라고 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 판단하기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유로운 거라서 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항상 반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업에서는. 자유롭다? 그럼 굉장히 넓은 가능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평가할 시간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한테 무엇인가 제시할 의미가 없으면 이걸 보고 듣고 읽고 야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바로 뽑는다라기보다 이 지원자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세모 일단은 보류로 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를 좀 봤고요. 제 생각도 지금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였죠. 취업 쉽지 않네 기업들 10년 전보다 스펙을 더 본다. 그래서 이 표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었고, 그다음에 학력 같은 경우에 늘었고, 학점 늘었고, 경력 늘어놓고, 경력이 따로 있네요. 학내외 활동의 사회봉사 12.6에서 70이 저는 이제 인턴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저게 경력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사실상 사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오픈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평가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학교? 어느 학교인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전공? 어떤 전공인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학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력이 있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전 이것까지는 궁금할 것 같아요. 왜? 지금의 취업 시장이 굉장히 좀 무엇인가 시장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수요? 지금 공급이 많잖아요. 수요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친구는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랑 같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취업 시장에 있어서 수요가 많지 않죠. 그럼 어떠한 공급을 해주는 사람을 뽑을까요? 그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 일단 우리 회사에는 어느 학교의 군이 좀 많이 있지? 라는 부분. 물론 이제 뭐 학교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뭐 학점이 낮을 수도 있고 학교가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학점은 높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학점보다 더 중요한 건 사기업의 입장에서는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좋은 학교라고 뽑는 것도 아니라요. 기업은 해당 기업이 좋아하는 학교, 보통 우리 직원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학교란 게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이 좋은 학교가 지원했다라고 뽑아놓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기업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본인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를 찾는다. 그러한 목적으로서 학교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한테 경계성 발언을 좀 하자면 많이 인플레이션 되어 있죠.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쓰는 내 학교가 여기 있으면 좀 나는 너무 하향 지원 아닌가?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워낙에 힘들어져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부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계신지 잘 판단해 주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선배가 가셨던 곳, 여러분의 뭐 동기가 가셨던 곳, 여러분의 후배가 가셨던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한 명도 없다? 그럼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점은 3.5점만 넘어오면 그냥 괜찮습니다. 3.0이 안 되면 학점 2점대다라고 하면 조금 아쉽다고 했으니까 더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칸에 있는 경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게 요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그거니까 경력을 좀 많이 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어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허들 점수만 넘으셔도 되는 직무도 있고 그거 익선도 있으니까 그 직무에 따라 해주시고 저 자격증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공계 분들은 기사, 그다음 데이터 분석, 인문계 분들은 문과 분들은 무역이나 아니면 뭐 재무회계 빼고는 사실 없죠. 굳이 딴다면 역시 데이터 분석인 거고 수상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케팅을 할 거다, 홍보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공모전에서 수상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직무라고 한다면 굳이 수상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걸 하는 것보다 경력하는 게 낫고요. 학내외 활동, 사회봉사 글쎄요. 봉사활동은 여러분이 대학교 오실 때 필요한 영역이고요. 취업에서는 사회봉사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또 요즘 ESG잖아요. 기업들이 ESG에서 아직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잘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역시 인사 쪽이다, 홍보 쪽이다, 아니면 CSR 쪽이다 라고 특정 이렇게 직무로 집어서 갈 분들이 아니라면 사회봉사라기보다는 역시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좋다. 해서 이 기사에서는 뭐 여기에서의 논조는 좀 너무 스펙 위주로 가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냐. 실제 직무 역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공급은 죄송합니다. 수요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확 늘어날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이래저래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기사 저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 바꿀 수 없는 게 있을 거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바꿀 수 있는 것은 경력을 쌓는 거다.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인턴을 하는 거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또 파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